비밀은 바로 코카이피다. 오늘은 우리 짝퉁 음료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짝퉁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음료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린 또 저 멀리 과거로 돌아가서 잉카 제국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명한 마약이 몇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마약인 코카인은 남미의 페루와 볼리비아가 원산지인 코카 나무 잎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 코카 잎은 잉카 제국 시절에 수술을 하는 환자를 위한 마취약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꾼들을 위한 일종의 강장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533년에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잉카를 정복하고 나서 스페인의 의사인 니콜라스는 작은 체구의 잉카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높은 산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코카잎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코카잎의 효능을 유럽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유럽에 코카잎 열풍이 불었을 것 같죠. 하지만 당시에는 저장 기술과 수송 기술이 참 부족했기 때문에 코카 나무에서 채취한 코카잎이 유럽에 온전히 전해지기가 힘들었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인 1855년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가에트케가 코카잎에서 마약 성분인 코카인만 추출을 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코카인은 유럽인들에게 환각작용과 더불어 피로를 잊고 기운을 내게 해주는 강장제로 널리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카인이 들어간 유명한 강장제가 바로 1863년부터 약 50년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코카콜라가 아니라 마리아니 와인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마리화나가 들어있나 싶겠지만, 이 마리아니 와인은 코르시카 섬 출신인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약사인 안젤로 마리아니가 1863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와인을 만들어 판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리아니 와인은 보르도 와인과 코카잎으로 만든 코카인이 들어간 코카 와인이었어요. 알코올 도수 한 10% 정도의 코카인 8.5%가 들어간 적포도주였습니다. 이 마리아니는 포도주가 피로를 풀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강장제라고 선전을 했는데, 그의 말처럼 진짜로 마리아니 와인을 한번 마셔본 사람들은 이 코카인의 진통 효과와 환각 효과 등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중독되듯 빠져들었고, 마리아니 와인은 순식간에 날개 돋친 듯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마리아니 와인은 당시 세계 각국의 엄청 유명 인사들이 많이 즐겨 마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이 빅토리아 여왕 을 비롯해서 교황이었던 레오 13세,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그리고 과학자 에디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교황 레오 13세는 마리아니 와인 맛에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이 와인을 인류의 은인이라고 극찬하며 황금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니 와인이 인기를 끌자 그것을 모방한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음료수인 코카콜라였습니다. 일단 코카콜라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당시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과학과 발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18세기 영국은 소비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서비스와 유통 모두가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역동성으로 인해서 함께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특허약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특허약? 그러면 되게 신박한 건가 보다. 탈모에 엄청 좋은 특허약이라든지 관절에 좋은 엄청나게 좋은 특허약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특허약은 매약이었어요. 매약이 뭐냐?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이 있죠.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 같은 것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 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돼요. 이 당시 특허약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만병통치약을 팔던 돌팔이 약사들이 파는 그 약이에요.
이 당시 돌팔이 약장수는 서커스 단장이나 연금술사에 가까웠어요. 이미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이 떠돌이 약장수는 무대와 현수막을 꾸며놓고 되게 특이한 의상 같은 거 입고 텀블링하는 사람들도 구하고 막 앞에서 마술 부리고 막 불쇼 막 후 이러면서 불 뿜고 점치고 되게 특이한 동물들 있잖아. 이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 그런 걸 등장을 시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막 집중을 시킵니다. 막 불쇼하고 공 위에서 구르고 막 원숭이 나오고 막 뭐 앵무새 나오고 막 사람 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오 저건 뭐야? 서커스단이 왔나 보다 하면서 몰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렸다 싶을 때 딱 떠돌이 약장수가 팍 등장을 해가지고 이 만병통치약 한 번만 잡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 약 한 번 잡숴봐. 이 약을 먹으면 신봉사가 눈을 뜨고 심청이가 바다에서 돌아오고 빠졌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이 약만 먹으면 머리 아픈 거, 눈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싹 다 나 이 약 한 번 잡숴봐 이러면서 막 이걸 터는 거야. 그러고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약을 줘요. 그럼 앉아있다 갑자기 약을 꿀꺽꿀꺽 먹고서 벌떡 일어나면서 30년 동안 일어설 수 없었던 제가 서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 막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이 약만 먹으면 정말 나을 수 있나 봐요 이런 거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다 하다가 일어섰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세상에 저런 거 먹으면 나도 나을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조차 굉장히 특별한 병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이 약을 한번 먹어볼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약을 하나 둘씩 사가게 되었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만병통치약과 건강보조기구들 그리고 강장제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카콜라를 만든 미국의 약제사 존 펜버튼은 남군 기병대의 일원으로 남북전쟁에 참가를 했었는데 남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펜버튼이 고향인 애틀란타로 돌아왔어. 근데 와보니까 황량한 거야.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은 막 다 닫혀있고 막 우울하고 막 겨우겨우 먹고 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전쟁에 투입되었던 남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마을을 재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전쟁의 후유증과 재건 사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들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치유해줄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마약이 들어간 강장제죠. 1885년에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의 강장제로 상표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인기를 끌게 됐어요. 자, 이 당시에 광고를 볼게요. 여기 보이죠? 코카콜라 5센트야. 이렇게 한 잔에 5센트. 이게 처음에 마리아니 와인의 짝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도 와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틀란타에서 금주법이 통과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는 이 와인 대신 설탕 시럽을 넣어서 콜라나무 열매 가루와 코카인을 섞은 마리아나의 무알콜 탄산 버전으로 1886년 코카콜라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예 강장제와 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음료수로 상품화가 되었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상적인 자양강장제라는 문구를 내걸면서 약 대용으로 소비가 됐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는 잔당 5센트에 팔렸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를 개발했던 이 존 펜버튼은 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120만 원에 팔아 넘깁니다. 근데 자 일단 충격적인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아무렇지 않게 코카인이 들어간 음료가 나왔고 물론 여러분들 놀라셨을 거. 두 번째, 120만 원에 팔았다는 거 놀라셨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카콜라면 코카인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도시전설이라고 생각했던 그 썰들, 코카콜라에는 진짜 코카인이 들어갔어요. 이때에는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마약을 강장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아이를 진정시키는 진정 시럽이 있었습니다. 윈슬로 부인의 아이 재우는 시럽 이라고 1849년에 윈슬로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엄청 울고 막 밤에 잠 안 자고 떼쓰고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고통받는 엄마들을 위해서 밤에 울던 아이도 금방 진정되고 잠을 잘 수 있는 진정 시럽이라는 걸 개발해냅니다. 이 약은 효능이 엄청나게 좋아서 엄마들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려나왔고, 밤에 칭얼거리던 아이도, 집에서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도 이 약만 먹으면 아주 얌전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효과가 정말 좋으면 불안하죠? 맞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점점 이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1911년이 되자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 약에 아기 살인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절대 아이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 약에 어떤 것이 들어갔길래 이렇게까지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했을까요? 이 약의 성분은 바로 탄산나트륨, 암모니아, 그리고 아편, 모르핀 등이었습니다. 이 약을 먹은 아이들은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금방 진정되어서 잠들어 버렸는데, 적정 복용량을 넘게 먹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진정 시럽을 많이 안 먹었어.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든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제 마약을 접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나요? 아니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죠. 이게 감기약입니다. 이 감기약의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기침, 감기, 천식, 열, 각종 기관지 염증에 사용되며 100% 효과 보증. 만병통치약 같은 이 감기약의 성분은 바로 아편, 헤로인, 대마초, 클로로포름, 알코올입니다. 자, 이 성분으로 도대체 감기를 잡겠다는 건지 감기 걸린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당시의 몰피는 아주 그냥 가정 상비약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정 시럽의 경우에는 1930년대까지 널리 쓰였고,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진정 시럽을 만든 윈슬로 부인은 사망한 뒤라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코카인이 들어간 코카콜라 역시 20세기 초에 들어서 코카인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마약이다 라는 의학계의 발표가 나오면서 코카콜라는 1903년 코카인을 모두 빼버리고 카페인의 양을 잔뜩 늘려서 지금의 탄산음료로 바뀌어서 출시가 되었고, 마리아니 와인, 원래 이 정품이었던,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마리아니 와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1914년 제조가 중단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니 와인의 짝퉁으로 시작한 코카콜라는 시대에 발맞춰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음료 중에는 가장 유명한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카콜라는 코카잎을 넣어서 만들긴 하지만 코카잎을 삶은 다음에 코카인을 전부 추출해서 의료용 코카인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코카콜라의 정확한 레시피는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콜라와 함께 유명한 음료가 또 있죠. 바로 펩시일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환타입니다. 자, 환타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코카콜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환타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친근한 이름의 이 환타라는 음료는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환타가 만들어질 당시 독일의 지도자는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잡을 때 독일 경제는 대공황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았고, 이때 실업자들의 구제 정책 중 하나로 공장의 건설을 엄청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수많은 공장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코카콜라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수많은 콜라 생산 시설 덕분에 독일에서도 콜라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어 당시 독일은 미국을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악화되자 더 이상 이 할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 시럽 수입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코카콜라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판이었던 거예요. 공장도 당장 문을 닫게 생겼죠. 그러자 당시 코카콜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이트는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해서 콜라의 시럽을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고 독자적으로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콜라를 대체할 음료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름을 코라, 코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짝퉁이 티가 나잖아요. 우리 독일 클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스 카이트는 회사에다가 음료수 이름 공모전을 내걸었어요. 근데 나오는 이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짝퉁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열이 받은 막스 카이트는 일 좀 창의력 있게 해봐, 상상력 좀 발휘해봐, 이렇게 소리를 친 거야. 근데 그 상상력이라는 말이 독일어 판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센스 넘치는 직원 한 명이 아주 지사장님 탁월한 단어 선택이십니다. 이거 이름 환타로 짓죠. 환상의 음료잖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코카콜라를 대체할 음료의 이름은 환상이라는 독일어에서 따온 환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환타는 우유로 치즈나 버터를 만든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인 유장이라고 불리는 노란 액체에다가 사과수 빚고 남은 섬유질, 여기에다가 약간의 과일 주스랑 탄산가스를 첨가해서 환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독일의 코카콜라인 환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환상과 상상력의 음료는 금방 코카콜라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타는 코카콜라처럼 오래가지 못했으니 이유는 힘든 시절 콜라를 대신해서 만든 음료인 만큼 재료나 음료의 질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나치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을 기는 수준을 넘어서 지하를 뚫고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이 나치 독일이 만들어내서 그들을 상징하는 음료수가 된 환타는 당장에 단종이 돼버렸죠. 그런데 1950년에 과거의 콜라를 대체했던 음료인 환타를 생각을 해냈고, 이걸 새로운 제조법으로 다시 만들어 재탄생시켜 지금의 환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짝퉁과 대체품 음료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두 음료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있지? 뭐 있죠? 스피린! 그래.